민주당이 정읍시장 후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던 이학수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총장 선거를 앞둔 전북대학교가 학생 투표권 부여 등 선출 방식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주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인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후보들이 최대 현안인 GM 사태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정읍시장 후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학수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2, 3위 후보로 재경선을 치르라고 전북도당에 통보했습니다. 전북도당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재경선을 거부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학수 후보의 공천 배제 결정에 후보자 본인 못지않게 민주당 전북도당도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1등 후보를 배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 사유마저 통보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선을 관리했던 도당 선관위에서는 재경선을 거부하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선관위원들이 최고의 의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도당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과 또 설득 과정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이학수 후보는 경선 초기부터 아내 사업장에서 명절 선물을 돌린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정밀 면접까지 거쳐 경선에 참여한 끝에 1, 2차 경선에서 1위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편 김석철 후보가 명절 선물을 문제 삼아낸 재심 신청을 재심위가 2차례나 기각하며 이 후보를 최종 공천자로 올렸지만 최고위원회가 공천을 거부하고 재경선을 결정한 겁니다. 문제 명절 선물도 선관위가 무혐의 결정을 내린 상황. 이학수 후보는 당 실세가 특정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배제시켰다고 주장해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에 참여했지만 최고위가 새로운 경선을 치르도록 함에 따라 탈당 후 무소속 출마도 가능해서 정읍시장 선거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오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엄윤상, 이현웅 후보를 대상으로 전주시장 공천자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을 치릅니다. 두 후보는 그동안 경선 방식을 놓고 대립해왔지만 평화당이 제시한 당원 50%와 시민 50%의 ARS 유선전화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장 선거는 김승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영수 정의당 후보가 이미 확정돼 있어 평화당 후보가 결정되면 3자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전북대가 오는 9월에 치러질 차기 총장 선출 방식 가운데 학생 참여 여부를 놓고 시끄럽습니다. 전체 구성원 참여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대 교수회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직선제 총장 선출 방식을 논의할 전북대 교수 평의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회의장을 원천 봉쇄해 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교수회가 총장 선거에서 학생 참여를 배제했다는 얘기가 돌면서 학생회가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교수 평의회는 비공개 속에 난상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평의회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전체 교수들의 뜻을 묻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 참여가 배제될 경우 강력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교수회를 압박했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투표권에 대해서, 선거권에 대해서 반대가 나올 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후폭풍을 꼭 감당하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로 예정된 전북대 총장 선거는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됩니다. 교수회는 총장 입후보자의 임기 방식이나 연령 제한, 학생 참여 여부 등 바뀌는 직선제 선거 규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학생을 배제하려는 일부 교수들의 움직임에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가 소속된 사회에 관심을 갖는 것이 교육이다. 이게 지식인이고 교양인이 가질 첫 번째 참여다. 이걸 가르치는 게 대학이야. 전공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최근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 전환 이후 서울대는 9%, 경북대 4%, 군산대 2.7%의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을 정하고 있어 학생 참여 여부를 놓고 해묵은 논란을 빚고 있는 전북대 교수회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주에서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굴착 작업 중에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있던 인부는 결국 숨졌습니다. 연약 집안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길 한가운데 1.6m 깊이의 구덩이가 파여 있습니다. 하수관로를 새로 묻기 위해 땅을 파놓은 겁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굴착 작업 도중 콘크리트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좁은 데서 날마다 이렇게 팍 뛰다 이 언덕이 무너지지 안 무너지고서 이게 튼튼하면 모르지. 콘크리트 벽은 구덩이 아래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인부 57살 박모 씨를 덮쳤습니다. 박 씨는 1시간 30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박 씨는 땅 밑에서 측량 작업을 하고 올라오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쏟아져 내린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연약 집안이었지만 사고 당시 구덩이 바로 앞에서는 굴착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지질 조사를 하거든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랬을 때 여기가 집안이 약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죠. 저희가 사전에. 그래서 준비 작업을 했던 거고. 최근 비까지 오면서 사고 위험이 더 커진 걸로 보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전주시 발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조치에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이 주력 생산 차종인 중형 트럭 생산량 축소를 검토하자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시장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라면서 위기로 보는 것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은 중대형 트럭과 버스 같은 상용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년에 최대 12만 5천 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산량은 5에서 7만 대 선으로 최근 몇 년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4년 7만 대에 육박했다가 지난해 5만 7천 대 선으로 줄었습니다. 중형 트럭의 판매 주춤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3월 말에는 재고 소진을 위해 닷새간 중형 트럭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중형 트럭의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전주공장 노조 측은 회사 측이 시간당 생산 대수를 12.5대에서 8대로 줄이자고 제시해 노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3% 정도가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인원도 그 정도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회사 측 주장이고 이것에 대한 노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측은 심각한 경영 위기나 그에 따른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판매가 부진한 중형 트럭 대신 주문이 밀린 버스 생산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용차가 워낙 그 경기 수요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수시로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경영 위기를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요. 지역 경제를 떠받쳐온 한 축인 GM 군산공장 폐쇄를 겪은 전북. 또 다른 축인 현대차 전주 공장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긴장감을 늦추기 힘든 형편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후보들이 최대 현안인 GM 사태에 대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하진 지사는 GM 군산공장 문제를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면 5년, 10년 후 또다시 후회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단순한 재가동보다 기존 공장을 활용해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같은 4차 산업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저는 활용 방안, 재활용 방안 쪽이 조금 더 강합니다. 어설프게 매달렸다가 뒤통수 맞는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임정엽 평화당 도지사 후보는 정부가 다른 지역에 8천억 원 이상 지원하고 군산만 공장을 폐쇄한 것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GM 중국 공장 물량이라도 유치해
군산공장을 재가동해야 한다면서 송 지사가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군산 공장 폐쇄를 희생양 삼았습니다. 군산 GM 공장에 대한 대책이 쑥 빠져있는 원칙 없는 지원을 민주평화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권태웅 정의당 도지사 후보는 임 후보의 재가동 주장이 정치 공세라고 공격했습니다. 현재로선 고통이 불가피하다며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차 중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노동자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지원액을 더 늘리고 직업 전환을 함께 준비하면서 산업 전환을 병행해야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고. 이광석 민중당 도지사 후보는 정부가 군산공장을 매입해 후속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영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군산공장을 미래차 종합단지로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연구개발 생산단지로 되살리면 미래의 첨단 기반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전북 경제 활성화 모두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선거가 성큼 다가오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참여한 지진 대피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본적인 대피 요령을 익혀두는 게 중요합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의 출입구 차단기가 요동칩니다. 경북 경주에 이어 지난해 11월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북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만 2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긴급 상황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고 즉시 책상 밑이나 탁자 밑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안내방송에 따라 책상 아래로 몸을 숨깁니다.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응급 상황을 가정해 뒤늦게 대피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도 이뤄집니다. 안전한국훈련 기간을 맞아 전북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365곳과 학교 1280곳에서 지진 대피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14개 시군의 민간기관도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는 책상이나 탁자 아래서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한 뒤 운동장이나 공원같이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진 발생 시 도민 스스로 대처하여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한 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평소 대피 요령을 정확하게 익히고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올 들어 전북에서 처음으로 야생 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일 완주에서 진드기에 물려 병원을 찾은 76살 여성이 야생 진드기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북에서는 10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야생 진드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옷을 입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안에서 80대 노인이 이틀째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진안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에 사는 86살 박모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친척의 신고를 받고 경력 20여 명을 투입해 진안읍 일대를 이틀째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시장에 다녀오다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비는 내일 밤부터 다시 시작돼 모레 아침까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내일도 추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모레부터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고 주말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